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간에 지방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혹은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소견을 들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값비싼 약도, 힘든 수술도, 극단적인 식이요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실제 지방간 환자 33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연구에서 단 한 가지만 바꾸었더니 간에 쌓인 지방이 평균 20%에서 30%나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먹는 시간만 조절했을 뿐인데 지방간이 극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놀라운 원리와 함께 지방간 환자라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아침 공복 루틴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지방간은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아무 증상도 없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간 환자의 10%에서 20%는 지방간염으로 진행하고 그중 또 10%에서 20%는 간경변으로 발전합니다. 간경변은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으로 한번 굳어진 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경변의 끝에는 간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아무 증상이 없는 지방간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아무 신호도 없이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 진단을 받은 순간이 바로 지금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간은 왜 생길까요? 간에 지방이 쌓이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과 당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오해하시는데 사실 간에 쌓이는 지방의 가장 큰 공급원은 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빵, 라면, 과자, 과일, 주스 등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과당과 포도당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됩니다. 여기에 현대인의 24시간 먹기 습관이 결정타가 됩니다. 아침 식사부터 야식까지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 동안 끊임없이 음식이 들어오면 간은 한시도 쉬지 못합니다. 인슐린이 항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방 분해는 억제되고 지방 합성만 계속됩니다. 마치 쓰레기는 계속 들어오는데 청소할 시간은 전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간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복 시간이 지방간 치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공복 상태가 되면 인슐린이 낮아지고 인슐린이 낮아지면 간이 비로소 지방 분해 모드로 전환됩니다. 간은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먼저 소모하고 그것이 고갈되면 간에 축적된 지방산을 꺼내 베타 산화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 속 지방이 연소되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간은 FGF-2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FGF-21은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21이라는 이름의 이 물질은 말 그대로 간의 지방 연소 명령어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FGF-21 분비가 급증하면 간세포 내의 지방 산화 속도가 빨라지고 새로운 지방 합성은 억제되며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2025년 발표된 최신 연구는 간헐적 단식이 FGF-21 신호 경로를 활성화함으로써 간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간섬유화 진행을 늦춘다는 것을 분자 수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공복이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을 넘어 간의 지방 대사 스위치를 직접 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복 시간이 간에 미치는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 세포자가 청소 메커니즘은 공복 상태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오토파지가 작동하면 간세포 내에 쌓인 손상된 단백질, 기능을 잃은 세포 소기관, 그리고 지방방울들이 분해되고 재활용됩니다. 특히 지방간의 경우 과도한 지방이 간세포의 정상적인 자가 청소 능력을 방해하는데 공복을 통해 오토파지를 강제로 활성화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고지방 식이로 억제되었던 간의 자가 청소 기능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는 지방간 치료에 있어서
공복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국내 대형 병원 연구팀이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 환자 33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시간 제한 식사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이내에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4시간에서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한 그룹에서 간 지방 함량이 평균 20%에서 30% 상대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단지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체중이 평균 3%에서 4% 감소했고 간 손상의 대표 지표인 AST와 ALT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공복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HOMA-IR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또 다른 임상 연구에서는 시간 제한 식사를 실천한 그룹이 16주 후에 간 지방증이 대조군 대비 25.8% 감소했으며 이것이 일반적인 칼로리 제한 식단보다 훨씬 빠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표된 대규모 임상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지방간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간 지방 감소 효과를 보인 비율이 72.2% 대 44.4%로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지방간 환자를 위한 최적의 공복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공복의 골든타임을 매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연구가 일관되게 권장하는 것은 하루 중 음식 섭취 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 14시간에서 16시간을 공복으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녁 9시에 야식을 드신다면 오늘부터 저녁 8시로 줄이고 일주일 후에는 7시로 앞당기는 방식으로 천천히 적응해 가면 됩니다. 목표는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첫 번째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 중의 공복 시간까지 포함해 자연스럽게 14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이 만들어집니다. 공복 시간 중에 지방간 개선에 특별히 효과적인 음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블랙커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국내 방송에서도 소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잔에서 3잔의 블랙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지방간 환자의 간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커피의 클로로겐산과 카페인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 간세포 손상을 줄이고 간의 지방 대사를 촉진합니다. 중요한 점은 설탕과 크림을 넣지 않은 순수한 블랙커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커피 음료는 오히려 간의 지방을 더 쌓는 역효과를 냅니다. 공복에 블랙커피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녹차를 대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 특히 EGCG는 간세포 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발휘합니다.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12주간 매일 녹차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간 효소 수치인 ALT가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간 지방 함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공복 시간에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습관은 아침 공복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가벼운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30분에서 45분간 실천하면 간의 지방 연소 효과가 식후 운동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이미 인슐린이 낮고 지방 연소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간에 저장된 지방에서 직접 끌어다 씁니다. 실제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과 유산소 운동을 결합한 그룹은 단식만 한 그룹이나 운동만 한 그룹에 비해 간 지방 감소 효과가 훨씬 컸습니다. 강도는 낮게, 시간은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복을 마치고 첫 번째 식사를 할 때, 즉 공복을 깨는 음식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간 환자에게 가장 좋은 공복 해제 식품들을 소개합니다. 달걀이 첫 번째입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간에 쌓인 지방을 간 밖으로 내보내는 운반차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해 간에서 지방을 씻고 혈액으로 보내주는 트럭이 콜린입니다. 이 트럭이 부족하면 지방이 간에 그대로 쌓입니다. 한 연구에서 지방간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콜린 섭취를 늘렸더니
대상자의 무려 80%에서 지방간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달걀 하루 한두 개는 지방간 환자에게 가장 권장할 수 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달걀 노른자를 피하지 마세요. 콜린이 바로 노른자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 또는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간세포의 해독 효소 시스템을 강력하게 활성화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을 섭취한 지방간 환자들에서 간 효소, 수치와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설포라판은 또한 간세포의 염증 경로를 차단하여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설포라판 활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는 두부 또는 나토입니다. 콩 단백질은 간의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발효된 형태인 나토나 청국장은 앞서 혈전편에서 말씀드린 나토키나제 성분과 함께 이소플라본이 간세포 보호와 지방간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매일 아침 두부 된장국 한 그릇을 드신다면 간이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알릭신 성분은 간의 지방 합성 관련 효소를 억제하고 간세포의 항산화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임상 연구에서 마늘 분말 보충제를 섭취한 지방간 환자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체중, 체지방, 간 지방이 모두 유의미하게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늘 한두 쪽을 으깨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면 알리신이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이것을 음식에 곁들여 드시거나 직접 드시면 됩니다. 지방간 환자를 위한 아침 루틴 레시피를 3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간 청소 공복 음료, 레몬 생강 따뜻한 물입니다. 기상 직후 미온수 한 컵에 레몬즙 반 개분과 생강즙 한 티스푼을 넣어 드십시오. 레몬의 구연산은 간의 해독 효소인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고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은 간의 염증을 억제하며 지방 대사를 촉진합니다. 이 음료는 공복 상태를 깨지 않으면서 간의 해독과 지방 연소 준비를 돕습니다. 두 번째는 간 회복 아침 식사의 핵심 메뉴, 달걀 브로콜리 된장국입니다. 냄비에 멸치 또는 다시마 육수 2컵을 끓입니다. 불을 약하게 낮추고 된장 한 큰술을 풀어 넣습니다. 살짝 데친 브로콜리 한 줌을 넣고 달걀 1개를 깨 넣어 반숙 상태로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파 조금과 으깬 마늘 반쪽을 넣습니다. 이 한 그릇에는 달걀의 콜린,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된장의 이소플라본, 마늘의 알리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방간 치료에 있어서 이보다 완벽한 한 그릇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주말 특별 레시피로 간 지방 연소 녹즙 스무디입니다. 케일이나 시금치 한 줌, 오이 반 개, 사과 반 개, 레몬즙 한 큰술, 생강 한 조각을 블렌더에 넣고 물 한 컵과 함께 갈아 드십시오. 케일의 설포라판과 시금치의 글루타치온 전구체가 간의 해독 능력을 높이고 오이의 수분이 간에 쌓인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사과의 말산 성분은 간의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단 당분이 높은 과일이나 주스는 지방간에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사과는 반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방간 환자를 위한 7일 생활 습관 개선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사흘째까지는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야식 습관을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사이 공복 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달콤한 음료, 과일 주스, 탄산음료를 물, 블랙커피, 녹차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흰쌀밥을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꿉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간의 지방 축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흘째부터 엿새째까지는 본격적인 공복 확장 단계입니다. 저녁 마지막 식사를 오후 7시에서 8시로 앞당깁니다. 아침 식사를 오전 9시 이후로 늦춥니다. 이렇게 하면 12시간에서 13시간의 공복이 만들어집니다. 기상 후 즉시 레몬 생강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30분에서 40분의 가벼운 걷기를 합니다. 아침 첫 식사는 달걀 브로콜리 된장국으로 시작합니다. 1회째부터는 목표 공복 패턴에 도달합니다. 저녁 식사를 오후 7시까지 마치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공복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16시간 공복입니다. 공복 중 블랙커피 또는 녹차를 한 잔에서 2잔 마십니다.
공복 가벼운 걷기 30분에서 45분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이 패턴을 4주에서 8주간 유지하면 대부분의 지방간 환자에서 혈전간 기능 개선과 간 지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지방간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 지방증 단계에서는 공복 루틴과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완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방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의료적 치료를 보완하는 생활 습관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에 시작하십시오. 지나치게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간에 지방이 더 몰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달에 1kg에서 2kg의 점진적인 감량이 간 건강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알코올은 지방간에 가장 직접적인 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복 루틴과 식습관을 실천해도 음주를 계속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완전 금주가 가장 이상적이며 최소한 음주 횟수와 양을 극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량의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스스로를 재생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간에 심각한 손상이 오기 전에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돌아선다면 간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건강을 되찾습니다. 지방간은 더 이상 무서운 선고가 아닙니다. 먹는 시간을 바꾸고 공복의 힘을 활용하고 간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첫 식사를 채운다면 여러분의 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지방간으로 고민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을 망치는 의외의 음식 5가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간이 오늘부터 다시 깨끗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